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기업이죠. 한때는 반도체 제국의 진짜 절대군주였는데 지금은 왕자를 되찾으려고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기업. 네, 바로 인텔입니다. 티커는 INTC. 맞습니다. 인텔. 최근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을 그냥 깜짝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적자에서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섰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인텔의 이번 흑자 전환이 정말 황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에 불과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텔 최신 실적 보고서는 기본이고요.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의 아주 냉정한 분석 그리고 PwC 컨설팅에 내놓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지도까지 샅샅이 다 훑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논란의 중심 3분기 실적부터 한번 열어보죠. 네, 바로 시작해보죠. 2025년 3분기 실적. 와, 진짜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입이 그냥 떡 벌어져요. 매출이 13억 달러, 전년 대비 3% 늘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41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 같은 분기에 166억 달러 손실이었죠? 맞아요. 166억 달러. 거의 재앙에 가까운 손실이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기적 같은 반전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거든요. 아, 이면에 뭐가 있나요? 총 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이 작년 15%에서 38.2%로 거의 수직 상승을 했어요. 잠깐만요. 15%에서 38%요? 아니 이게 단순히 비용 좀 줄이고 운영을 잘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인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단순히 운영 효율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가장 큰 이유는요. 작년 3분기 실적에 포함됐던 아주 막대한 규모의 자산 손상이나 구조조정 비용 같은 그런 일회성 비용들이 있거든요. 아, 작년에만 있었던. 네, 그게 이번 분기에는 싹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정상적으로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상대적으로 엄청 좋아 보이는 일종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이익률 상승은 일종의 회계적인 착취 현상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그 이익률을 떠받치고 있는 실제 사업부들, 그러니까 PC나 데이터 센터 쪽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핵심 사업부를 뜯어보면 인텔의 현재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일단 PC용 반도체를 담당하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CCG라고 하죠. 여기는 매출이 85억 달러로 5% 성장하면서 선방했고요. 오, 괜찮네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랑 AI를 담당하는 DCAI 그룹은 매출은 1%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어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바로 파운드리 사업부입니다. 여기서부터 인텔의 딜레마가 시작돼요. 파운드요? 네, 파운드리 사업부가 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동시에 2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42억 달러를 벌었는데 23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텔 파운드리가 웨이퍼를 만들잖아요. 네. 그걸 인텔의 다른 사업부, 예를 들어서 PC칩을 만드는 CCG에 판매를 하는데 그걸 원가보다 더 싸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파는데 손해보고 판다고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왼손이 만든 물건을 오른손에 손해보고 파는 셈이죠. 이러니까 매출이 잡혀도 이익은 그냥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 인텔의 전체 수익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구멍이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우와, 정말 충격적이네요. 아니 그런데 리프탄 CEO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 회사의 명언을 걸고 있잖아요. 실적 발표 때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독보적인 최첨단 제조업체가 되겠다. 엄청 강조하던데요. 이렇게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대체 뭔가요? 그게 바로 인텔의 올인 전략의 핵심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라는 이 절대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정말 정면 승부네요. 네, 그리고 이 거대한 도박의 성패는 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공정 기술인 인텔 18A 노드를 제 시간에 성공시키느냐. 18A 노드?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게 기존 기술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왜 이게 인텔의 미래를 결정할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반도체 업계가 지금 핀펫이라는 구조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GA예요? 네, 이걸 수도꼭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기존의 핀팩 기술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파이프의 세면만 감싸서 물의 흐름을 조절했다면요. 네. GAA는 그 파이프 전체를 360도로 그냥 꽉 감싸주는 거예요. 아하, 물이 새어나갈 틈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누설 전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훨씬 더 작고 강력하고 또 효율적인 칩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핵심 기술이죠. 인텔 18A가 바로 인텔 버전의 GAA 기술인데 이게 계획대로 성공하면 TSMC, 삼성과 겨룰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아, 최소한의 발판이요? 네.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거나 또다시 지연된다면 인텔의 미래 전체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보고서에서도 향후 18개월과 18A 공정이 인텔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을 정도예요. 와, 정말 모든 것을 건 도박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도박에 혼자 뛰어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도박을 도와줄 든든한 지원군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있어요. 오, 누군데요? 첫째,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89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일단 정부가 뒤를 봐주는군요. 든든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가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소프트뱅크는 이미 20억 달러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엔비디아가요? 자기들 칩은 거의 전부 TSMC에 맡겨서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인텔에 50억 달러나 투자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자금 지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진스너 CFO가 강조했듯이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인텔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 같은 거죠. 특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커져버린 대만, 즉 TSMC 의존도를 줄여야 하고요. 자국 영토 안에 안정적인 최첨단 칩 공급망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인텔은 일종의 지정학적 방패막이 역할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와,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인텔의 파운드리 베팅은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반도체 안보 전략이랑 아주 깊숙이 맞물려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계획도 거창하고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까지 이렇게 든든한 우군도 있는데 왜 월스트리트의 시선은 이렇게 차가울까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26%나 낮던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해요. 이 모든 장밋빛 계획에도 불구하고 인텔이 직면한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이죠. 리스크요? 네. 비관론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계획대로 정말 할 수 있겠어?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죠. 아, 과거의 공정기술 개발 로드맵이 계속해서 지연됐던 그 전적이 있으니 월가에서는 그 과거의 유령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한 피치 보고서조차도 파운드리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려면 최소 2027년에서 2028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와, 한참 남았네요. 네,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해서 수조 원의 돈을 태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 사이에 18A 공정 개발이 또 삐끗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인텔이 싸워야 할 상대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확해요. 그게 두 번째 리스크, 바로 살인적인 경쟁 환경입니다. CPU 시장에서는 오랜 라이벌 AMD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AI 칩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버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라는 거인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삼면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셈이에요. 세계 전선에서 각 분야 최강자들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니 이건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PwC 보고서를 봐도 AI 시장이 커질수록 GPU나 특정 목적에 맞춰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 ASIC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인텔은 아직 추격자 신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이 모든 상황이 낳은 결과, 바로 재무 건전성 악화입니다. 이미 신용평가사 피치가 인텔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어요. 아, 등급을 낮췄군요. 네, 여기서 만약 등급이 더 떨어져서 투자 부적격,
그러니까 정크 등급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정크 등급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돈을 빌리는 이자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지금 인텔이 애리조나, 오하이오 같은 곳에 거의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네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역시 중국 문제인가요? 그것도 있지만 더 직접적인 문제는 중동입니다. 네, 현재 인텔의 주력 제품 중에 상당수가 이스라엘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에 인텔의 핵심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사방이 지뢰밭이네요. 한쪽에서는 정부와 엔비디아의 지원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행 리스크, 삼면 전쟁, 재무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리는 기업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의 의견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 모든 리스크를 딛고 일어설 부활의 서막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많은 위험을 짊어진 채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위태로운 도박으로 보는 귀관론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는 인텔의 놀라운 흑자 전환이라는 헤드라인 뒤에 감춰진 위태롭고도 거대한 도박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인텔의 미래는 결국 파운드리 사업과 18A 공정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와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라는 강력한 동맹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살인적인 경쟁과 엄청난 실행 리스크라는 짐을 동시에 짊어지게 된 거죠. CEO는 이것이 AI 시대에 찾아온 다시 없을 전략적 기회라고 말하지만 네. 비판가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니라 그저 다가오는 미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 속에서 중요한 미래의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기성품 칩을 사다 쓰는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반도체, 커스텀 실리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맞아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바로 이 거대 기업들의 맞춤형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공장이 되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앞으로 칩을 만드는 방식, 아니, 칩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면 어떨까요? 개념 자체가요? 네, PwC 보고서는 미래 반도체의 모습이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CPU가 아니라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개의 전문화된 작은 칩, 즉 칩렛들을 필요에 맞게 조립하는 모듈형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의 칩들을 가져다가 조립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세상이 온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레고 블록처럼 칩을 만드는 세상에서는 과거의 인텔처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수직으로 통합하던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인텔의 파운드리 베팅은 자신들이 설계하지 않은 미래의 칩들을 대신 만들어주며 살아남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생존 전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